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제약주도 눈에 띄고요, 뭐 전력주도 들어와 있고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정말 그 소외받던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 그니까요. 예. 그러니까 올해 내내 정말 뭐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던 되게 대표적인 게 뭐 건설주 같은 회사들 아니면 조선 뭐 기자재 이런 회사도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흥국 F&B는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그 스타벅스 같은데 그 과일 음료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원액 납품하던 회사로 알고 있는데 상장했을 때 굉장히 핫했는데 정말 잊혀진 기업이 됐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여기서 좀 보는 것 같고 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진짜 최근에 좀 그 이슈가 안 됐던 기업들이 오늘은 좀 대거 포진한 것 같아서 예. 확실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많이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쏠림 현상이 되게 심했는데 좀 뭔가 이제 못 오른 기업까지 온기가 퍼지는 그런 흐름이 오늘 좀 특징주 여기에서도 좀 역력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왜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특징주에 잘 나오지 않는 걸까 네.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좀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또 살펴봐야 할 텐데요. 어떤 특징주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건설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예. 오늘 정말 가장 강하거든요. 섹터 중에 건설주가 이렇게 바이오를 제치고 이렇게까지 강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항상 이제 보면 뭐 급등하면 바이오 아니면 뭐 2차 전지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 오늘은 건설주의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오랜만이고 이렇게 보통 하나의 섹터가 이렇게 그 다 모든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런 무거운 기업들은. 예. 근데 건설업종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이제 교체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청문회 통과까지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번에 내정되신 분이 예전에 LH 거기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공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는 정책을 좀 펼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건설회사들이 돈을 정말 잘 버는데 주가가 지금 지난 3, 4년 동안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돈 잘 벌어요. 예. 근데 주가 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 하에서 주택을 계속 억눌렀잖아요. 뭐 네. 세금도 계속 매기고 공급을 전혀 늘려주질 않았어요. 뭐 재건축 규제하고 그쵸.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가니까 뭐 도대체가 이 건설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렇게 싼 건 맞는데. 근데 그게 이제 기조가 갑자기 바뀌는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정부에서도 아, 이거 공급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걸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럼 내년에는 지난 3, 4년간에 있었던 트렌드하고 완전히 바뀌는 네. 공급을 늘리는 쪽.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건설업종 입장에서 큐라 그러는데 이 매출이 늘어나는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룸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마치 그 2차 전지 회사들이 지금 이제 테슬라나 이런 것 때문에 성장을 하는 것처럼 건설주가 성장을 못하던 회사가 갑자기 이제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정말 환호를 하는데 무엇보다 아직도 괜찮은 건 주가가 싸다는 거죠. 비싸지가 않아요. 뭐 진짜 지난 몇 예. 년간 너무나 못 올라가지고 그쵸. PER 보면 일부 건설사는 아직도 3배밖에 안 돼요. 지금 지수가 3천을 가는 시대에 지금 코스피가 PER이 13배거든요. 근데 PER이 3배짜리가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인데 예. 건설주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도 아직도 싸다 보니까 아, 지금도 안 늦었다. 이런 이제 심리들이 발동을 했고 그 대표 기업이 또 GS건설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GS건설은 또 유독 많이 올라가는데 어쨌든 또 최근에 뭐 올해 아마 국내 건설 수주가 아마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표도 잘 나오고 있고 또 GS건설은 이런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사업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쪽 비즈니스도 커지고 PER도 낮고 현금도 많고 내년도에 뭔가 또 기대가 되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GS건설 뭐 장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 하더라도 네. 밸류로 보면 아직도 좀 상승 룸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GS건설 좀 내년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상승 여력할 만한 호재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도 살펴볼까요? 일단 대웅제약인데요. 대웅제약도 참 오랜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메디톡스하고 항상 이제 소송이 있어가지고 네. 그 리스크 때문에 뭐 메디톡스 주가 오르면 대웅제약이 급락을 하고 반대인데 근데 사실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그 이제 대웅제약이 그러니까 이 호이스타정인가 만성 췌장염 치료제라고 하는데 네. 이 호이스타정이 코로나 치료제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을 했는데 그 경증 환자한테 이걸 투여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효능이 좀 있었다고 좀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까지 임상을 끝내고 내년 초에 이거를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처방을 하는 쪽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용제약 쪽엔 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보톡스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용제약의 사실 본업은 보톡스가 아니라 그냥 제약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도 메디톡스랑 엮다 보니까 그냥 보톡스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한 가지 리스크가 뭐냐면 이제 12월 16일입니다. 예. 다음 주인데 메디톡스와 대용제약의 최종 소송 결과가 나와요. 이 보톡스 관련해서. 저번에 이제 예비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이겼기 때문에 아마 대용이 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또 연기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이 또 미국에서 그 소송이 있는데 그게 2달 연기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도 자꾸만 이제 재판들이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연기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좀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보톡스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메디톡스가 또 어제 검찰에서 또 기소를 받았고 뭐 약간 성적표를 뭐 조작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다가 우리 한국의 이 보톡스 회사들을 식약처에서 전수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보톡스 균주가 있잖아요. 예. 균주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게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직은 좀 보톡스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부 미용 시장이 성장하는 건 누구나 아는데 네. 약간의 그런 논란들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해소하면 오히려 깔끔해져요. 그래서 그 균주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톡스 논란에 대한 변수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코로나19의 백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치료제로서의 역할이 또 나중엔 더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특징주 저는 알 것 같네요. 이 네. 종목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한국전력도 예. 제가 상담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아, 정말요? 죄송한데 왜냐하면 왜 공기업을 자꾸 투자하시냐? 예. 공기업은 돈을 벌 목적으로 상장된 기업이 아닌 건 아실 거예요. 그런 근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기업이 상장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기업이 성장해서 돈을 벌면 나한테도 뭐 당연히 주가 올라가서도 좋지만 배당도 들어오잖아요. 예.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건데 공기업은 태생 자체가 돈을 벌 목적으로 이게 태어난 기업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동안 뭐 유가 올라갈 때도요, 전기 요금을 올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기업은 올려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 전기요금 올라가면 국민들 당연히 반발 일어나고 그쵸. 정부에서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가 올라갈 때 항상 좀 피해를 봤는데 근데 호재가 좀 나왔는데 어제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연료비 연동제라고 이게 석탄이나 아니면 이제 원유를 이용해서 이런 이제 전력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그 유가 같은 게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연료비가 떨어지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유가가 만약에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이게 연료비가 한 30%에서 40% 차지해요.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올라갔을 때 가격을 전가해야 되는데 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난 몇 년간은. 그러니까 유가 올라갈 때 되게 안 좋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시행이 돼서 유가가 올라가면 그 리스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유가 올라간 만큼 그대로 그냥 전기요금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뉴스긴 한데 예. 한전 주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좀 터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왜냐하면 사실 뭐 주식 투자하는 게 우리 이제 그 일반 소비자 관점하고 주주 관점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예, 예.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호재가 나왔는데 다만 확정된 건 분명히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시고 12월 17일 날 뭐 개편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그것까지 체크해 보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환경 비용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이 뭐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 뭐 원유를 이용해서 발전을 많이들 하지만 그 외에 의무적으로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일부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전력이 비용을 다 대줘요. 그 발전 자회사. 근데 그 비용까지 그 전기요금에 전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전력 주가엔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비용을 다 보존해 주니까. 근데 주가는 좋겠네요. 네, 좋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예. 근데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환경 비용까지 만약에 되면 한국전력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17일 경에 환경 비용은 이번에 포함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 주가는 다시 밑으로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한국전력 갖고 계신 분들은 환경 비용이 이번 전력 요금에 포함되는지 한번 다음 주까지 잘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럼
지금 뭐 유지하고 보유는 하셔도 보유는 네, 계속하고 네. 있고 그럼 신규 이렇게 오를 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좀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근데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쨌든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공기업 투자는 좀 별로 아직도 그 의견은 굳이 공기업 투자하실 바에는 네.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 안 간 기업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음. 한국전력이 좀 안 갔으면 그래도 저도 뭐 사라고 얘기는 할 수 예. 있는데 이틀간 올랐어요. 이틀간 그쵸. 급등했는데 예. 굳이 여기서 재료까지 다 이제 알고 이제 개인 투자분들 검색해 보면 왜 올라간지 다 알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뒤늦게 사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의 눌림목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3가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